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좌파 진영의 법조계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민주당의 법원개혁 방안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해 사법부를 소나귀에 넣으려는 이재명의 속내를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에 특별 기고한 법원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 및 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정원과 재판 소원, 대법관 비법조인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선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판검사 경력 없이 변호사 자격만으로 대법관이 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 김 전 대법관의 이 같은 추상 같은 지적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이런 식의 법원개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좌파 진영 법조계의 거두가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반대를 선언하고 났음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부 장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어차피 국민의힘이야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김선수 정도의 인물이 반기를 들고 나선 만큼 완전히 무시를 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인권변호사 조영래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거치면서 좌파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전 대법관은 우선 대법관 자격 비법조인으로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관도 법관이다.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판사를 포괄한다. 따라서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특히 헌법재판은 순수한 사법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법 기능이므로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법 해석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자격자에 한정될 필요가 없지만 대법관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굳이 비법조인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훌륭한 변호사들과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법조인 자격을 가진 학자들을 발탁하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 소속으로 부자와 강자를 변호하고 대리하면서 고수입을 올려온 변호사가 대법관까지 된다면 박봉에도 꿋꿋하고 의연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판사들로서는 자괴감과 좌절감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명의 소부마다 적어도 1명 정도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형 로펌 출신보다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변호사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3심 재판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특히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법만 개정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해서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 우위에 있는 최고 사법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 과정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란 측면에서 대법관이 헌법재판관보다 높은 수준인데 대법관들이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직에 있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은 15년 이상만 법조직에 있으면 되고 또 나이도 40세 이상이면 됩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모두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관이 경력도 더 길고 나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모두 6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로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독자적인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과정에서도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고 자격 요건도 대법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대법관들이 헌법재판관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데 그런 대법관들의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여부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진지하게 검토할 문제이고 현행 헌법화에서 도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사심제를 도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의미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합한 규모를 찾아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법관 정원 방안이 수차 시도된 바 있지만 대법관을 정원할 경우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할 우려가 있고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져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하급심 강화 노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원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시기의 야당이 정원 시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대법관을 정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장관급의 대법관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1명이 정원되면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전속재판연구관 2명, 비서관 1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이 정원돼야 합니다. 수반되는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그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아니라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정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부 장악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좌파 내부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재명은 시간이 갈수록 내부에서조차 세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